네, 대중문학의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문화부 홍석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 덕분일까요? 전 세계에서 K-팝을 좀 많이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제목으로 꼽히며 미국 빌보드 공식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장식한 그룹이 있다고 하죠. 어떤 그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인공, 실력파 7인조 아이돌 그룹이죠. 인피니트입니다. 미 빌보드는 그제 홈페이지를 통해 떠오르는 K-팝 스타와의 Q&A란 제목의 글로 인피니트를 소개하고 독점 인터뷰 영상을 게재해 멤버들의 솔직함을 전했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 화면이 인터뷰 영상인데요. 지난 9일 빌보드 코리아 사무실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라고 합니다. 사실 빌보드가 이제껏 싸이와 빅뱅, 소녀시대와 2NE1 등 해외 활동이 활발했던 K-팝 가수들의 관심을 보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해외 공연은 일본이 전부인 인피니티에 대한 집중 조명은 다소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1년 7월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내꺼 하자로 존재감을 드러낸 데 이어 지난해 5월 발표한 추격자로 국내 소녀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노래와 춤 양쪽 모두 실력을 갖춘 스타 아이돌로 부상했죠. 또 이를 배경으로 추격자가 지난해 말 빌보드 선정 2012년 최고의 K-팝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이런 만큼 인피니트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그럴만하다 하겠습니다. 인피니트는 이 같은 빌보드 관심에 솔직한 심정과 나름의 분석을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기사로 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또 저희가 대표로 이런 의미를 저희가 이게 또 영광이지 않나 싶어요. 가장 K-팝적인 한국적인 음악이라고 아마 생각을 해주셔서 저희의 추격자를 뽑아주신 것 같아요. 저희 노래에 담겨있는 어떤 한국적인 색깔, 말씀해주신 어기야디아라처럼 가사라도 그렇고. 네, 이렇게 K-팝을 향한 해외의 뜨거운 관심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활동에만 전념을 해왔을 뿐 아직 가까운 아시아와 북미권은 발을 내딛지 않은 게 인피니티인데요. 인피니티에 대한 빌보드 관심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이란 수식어 이상의 탄탄한 실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죠. 일단 칼군무라 불리는 파워풀하면서도 정교한 안무와 세계 대중음악 흐름을 따르면서도 감각적인 멜로디가 세계 팝음악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다 최근 K-팝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싸이의 뒤를 이을 넥스트 K-팝 스타 찾기에 주목하고 있는 미국 현지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관련 소식이 이전보다 자주 그리고 많이 소개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가 K-팝을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팬들도 해외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넘보는 새 앨범이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 가수일 텐데요. 한때 싸이와 유튜브 조회수 1위를 놓고 경쟁을 했던 하지만 지금은 같은 소속사 식구가 된 미국의 아이돌 팝스타죠. 저스틴 비버가 지난 29일 빌리브 어쿠스틱이라는 제목으로 새 앨범을 내놨습니다. 워낙 인기 있는 아이돌 스타이다 보니 앨범이 나오자마자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배경으로 흐르고 있는 곡이 새 앨범 타이틀곡 Nothing Like Us입니다. 빌보드 앨범 순위 차트인 빌보드 200이 미 현지 시각으로 오는 6일 아침 발표되는 가운데 빌보드는 기사를 통해 이변이 없다면 비버가 다음 주 5번째 1위 앨범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일찌감치 1위를 예고했습니다. 새 앨범 빌리브 어쿠스틱은 지난해 6월 발매된 정규 앨범 빌리브의 어쿠스틱 버전으로 전 세계 32개 나라 아이튠즈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보이프렌드 등 기존 곡의 어쿠스틱 버전 8곡과 헤어진 옛 애인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 화제가 되고 있는 비버의 자작곡이자 타이틀곡인 Nothing Like Us 등 신곡 3곡이 담겼습니다. 네, 저스틴 비버의 신곡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극장가가 젊은이들이 찾는 데이트 장소다 이런 말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40, 50대 중장년층이 영화관을 많이 찾으면서 영화의 흥행 여부가 이들에게 좀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새로운 변화인데요. 연령대별 관객 수 분석을 한 결과 지난해 40, 50대가 20대를 앞서면서 주요 관객으로 떠올랐습니다. 영화를 선택하는 안목, 영화를 여가로서 즐기는 행태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장년층 관객이 늘어난 보다 구체적인 이유 김선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평일 오전 시내 한 극장 갑니다. 영화를 보러 온 중년 여성들이 335 군데군데 모여 있습니다. 영화 보러 자주 오고요. 평일에는 보통 엄마들하고 또는 친구들하고 같이 조조 볼 때도 덜어 있고 또 주말에는 식구들, 가족들하고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고 있어요. 특히 한 달에 한 번 이상 보러 오는데 한국 영화를 좀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최근 극장을 찾는 40, 50대 중장년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상위권 영화 3편의 관객층을 분석한 결과 20대 관객보다 40대 이상 관객이 더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7번 방의 선물은 물론 박수 건달은 2배 넘게, 그리고 애니메이션 뽀로로 극장판은 무려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영화 흥행의 견인차가 20, 30대에서 40, 50대 관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해마다 중장년층 관객들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특히 작년에 한국 박스오피스가 가장 최고치일 때 드디어 20대 관객을 40, 50대 관객들이 추월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7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500만 관객을 넘긴 타워와 레미제라블도 40, 50대 관객들이 장기 흥행을 뒷받침했습니다. 예술영화 시장에서도 40, 50대 관객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극장가의 중장년층 관객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중장년층을 극장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경험한 세대들이라 영화 관람을 특별한 여가 활동이 아닌 일상생활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40대, 50대가 이제 메인 관객층이 되면서부터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다양한 배우들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영화를 수용하는 관객 입장에서도 다양한 배우들의 다양한 연기를 볼 수 있는 쌍방이 서로 윈윈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층 관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영화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끝으로 반가운 소식 한 가지 듣겠습니다. 자, 지난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던 걸그룹 시크릿의 멤버 진거 씨가 이번에 드디어 복귀를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복귀를 했는데요. 네. 지난달 11일 차량 전복 사고가 나면서 진거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었는데요. 네.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고 또 회복이 필요해서 그동안 나머지 멤버 3명이서 연말 시상식과 공연 등 다소 힘 빠진 스케줄을 소화를 했었는데 진거 씨가 어제 50여일 만에 합류해 완벽한 시크릿만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장소는 스포츠 선수를 격려하고 상을 전달하는 시상식 축하 무대였는데요. 완쾌된 진거 씨 그리고 완벽해진 팀워크로 한층 새로워진 시크릿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매력적인 걸그룹 공연에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공연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4명이 모두 함께한 공연을 보니까 무대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 홍석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